마하반야 바라밀가 신경반야의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가를 행할 때 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혼과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야 여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하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변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시리도 없고 색성향이 조금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한 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한 가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등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걸리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야바라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야바라밀가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시간이가 벌써 거짓 같은데 벌써 이제 작년 이맘때 저작년 이맘때 주민이 왔습니다. 왔고 지금 본당 단장 출마식을 3번 지금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아주 출중한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크게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단장이 특별 발표문을 발표하려다가 사실 그 선거 가운데 선배들이 좀 잘해줘요. 잘 이끌어주고 아이고 뭐 애기 다려줬단 말이죠. 이게 좀 아니면 좀 이렇게 대우를 좀 잘해주면서 정성을 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늘상용 제가 하죠. 말씀드리는데 정성을 좀 잘 들여서 그 팀에서 오면 팀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팀장님들의 역할이고 그 팀원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 팀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빠져나갈 팀원 인원을 작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교활동 현장에 가면 대상 사진을 많이 찍는데 우리 포교사님들 활동하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하니까 잘 안 찍는데 우리 보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거, 뭐 설법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케어한다든지 그런 모양새를 말이죠. 좀 많이 좀 찍어서 거기서 좀 골라서 한 팀에서 한 두세 컨텐츠 정도 이렇게 좀 찍어서 총괄팀장님한테 보내서 총괄팀장님이 홍보로 이렇게 좀 보내주는 걸 해서 작업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포교사 자격 복권 이건 항상 상시 3개월 분기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팀 활동 내용 카페 사진 찍고 지금 여러 가지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카페에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사진 찍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일부 생략하는 또 팀들이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좀 주제 말씀을.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13대 보교사단장 및 지역단장 선거가 있는 회의벽 13일 오전 선거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보교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출마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13대 지역단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교사님들께서 연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날 장고 끝에 저는 오늘 제13대 지역단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제12대 지역단장 임기를 마치고 퇴양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서울지역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누군가는 한번 끊어져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앞으로 서울지역단장은 단임을 목적으로 경선 없이 합의 추대하는 전국 각 지역단의 모범이 되는 지역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만약 앞으로 지역단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포교사님이 없을 시에는 지역단장석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현 지역단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후보자들끼리 조용히 단일화 하여 경선 없이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서울지역단은 지역단장 선거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들을 겪었으며 보교사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와 서울지역단의 허물이 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지역단장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서울지역단 보교사 여러분들께서 겪지 않게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결심을 믿고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제13대 서울지역단장 선거 때부터 좋은 선례가 남고 전통이 이어져 모범적이고 서울지역단이 전국 각 지역단 중 최고의 지역단이라고 불리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대 서울지역단 집행부가 잘 꾸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97년 9월 20일 현장 성수 서정각 합장 이사입니다. 자, 차려 사시고 인사만 하세요. 자, 합장하시고. 12대 감사 강민구입니다. 그리고 13대의 서울지역단 단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아시니까 저는 현재 수석 부단장을 맡고 있는 초롱 임승학입니다. 저도 13대 단장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호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한 것에 5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바깥을 향한 마음이요, 둘째는 안의 마음이 산란한 것이요, 셋째는 삿된 인연에 대한 마음이요, 넷째는 거칠고 무거운 번뇌에 의한 마음이요, 다섯째는 뜻을 일으킴의 마음이 산란한 것이다. 예. 영문 교수 습정론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 갖다 인용해 보았습니다. 포교사단장 선거에 후보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 3분 나오셨습니까?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단도 후보가 2분입니다. 지금 소개드렸다시피 선거 출마자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그랬듯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살아있으며 어려울 때 진성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미리 예감했기에 발표문에 만약 2 사람이 나와서 경쟁하게 될 경우엔 조용히 협의 후에 단일화하여 합의 추대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단일화하여 추대하는 것은 2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엄중한 숙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제13대 서울지역 단장 선거에는 꼭 단일화하여 합의 추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진 사람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안 될 때는 3,000배를 시켜서라도 성사시켜야 됩니다. 3,000배 시키면요 겁나는 경우도 한 가지 있습니다. 3,000배 시키면 2 사람 다 안 나가버려요.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3,000배 시킨 겁니다. 왜 3,000배 시키죠? 3,000배 하면요 정말 2분 다 안 하신다 그럴까 겁납니다. 서울지역 단장 경선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과거처럼 서로 간에 상처가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2년간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차기 지역단장 선출 선거 또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절집안의 선거는 양보입니다. 가장 작게 이긴 자는 당선자요. 예. 가장 많이 이긴 자는 양보한 자이며 완전히 이긴 자는 포기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작게 이긴 자는 당선자요. 예. 가장 많이 이긴 자는 양보한 자이며 완전히 이긴 자는 포기한 자입니다. 완전 내려놓으며 절대 포기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13대 서울지역 단장 선거를 공정히 잘 치르고 대각사 사시예벌습의 법회 매진하면서 시간이 되면 각 총괄팀별 포교 현장을 돌아올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교사단 제13대 사단장에 출마하게 된 범일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실제 2020년 작년도에 취임하면서 펌에 우리 원장 선생님을 방문해서 부정대 약사사로 방문해서 그 당시에 드린 말씀이 불교문화 해설사라는 라이센스가 우리 포교사들의 신앙활동에 그리고 계층 포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진 과정상에 있어서 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종단의 종책 이 발표가 된 12월 17일 날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포교사 고시 폐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한 긴 토의와 대화 그리고 원만한 회항을 위해서 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사실은 재교육의 사업의 진행이 사실 조금은 지연된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12대 사단장으로서 재교육 사업을 위해서 저는 5월경에 우리 서울지역단 우리 대의원님들 팀원들의 다른 데 도움을 받아서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통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재교육을 4대 분야로 나눠가지고 불교 사상사, 불교 의례, 불교 명상포교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불교 문화 해설사로 과정을 밟아서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3대를 소통과 공유와 고치의 세 가지 키워드를 운영 기조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12대 때도 제가 진행한 바의 내용입니다. 재교육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단순하게 임원미 운영위원회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 포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고 그리고 우리 임원미 운영위원들 간의 그 공유와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임원회의를 격을 진행하던 걸 이대로 좀 더 늘리고 그리고 1박 2일의 포교사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상수행을 7일 명상수행을 2회에 걸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포교사와 포교사단을 바라보고 일을 해왔고 앞으로 나간다는 제 뜻은 분명하고 그걸 위해서 작년에는 종단 종책 관련된 지역단 전국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아서 제가 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종책에다 원만한 해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잠시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교육 사업은 우리가 포교사 자격증의 포교력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의 개념이다 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교육은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정착시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교육 진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는 다른 데이 요구하는 신규 또는 특강 강의자를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포교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정기적인 설법지가 포교활동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불, 독경, 사경을 수행 문화로 조성하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사단 대외적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종단과 협의하여 영상 산단사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현재 불교가 왜곡되고 종교가 폐양되어지는 사례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선이라는 우리의 공동선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종교의 신앙생활,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나 선지교의 나름대로의 파쇄적인 사실은 그 현재 기능에 사실은 우리도 대항을 하고 우리가 불교 바로잡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종교평이 불교 왜곡 사례 접수 신고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하고 포교 활동의 성과를 우리는 가집니다. 그 성과라고 하면 우리의 그 후원자를 조직하고 그리고 비불자를 불자화하고 불자를 또 폭소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우리 주변 대중을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의 든든한 또 우리의 외호세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후원자들을 포교사의 날 출범식 또는 기타 법회에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4대 의무가 5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재교육에 대한 게 하나 늘어나서 5대 의무가 됐는데 재교육은 필요합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재교육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의무가 돼가지고 일선 포교 현장에서의 부담이 돼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교육은 프로그램을 네 가지지만 전부 다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재교육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잘 돼 있는데 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또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에 우리가 분야별 연수를 했죠. 분야별 연수를 대면으로 못하고 아마 동영상으로 2개 정도를 아마 3개월간에 걸쳐서 보라고 분야별 연수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퍼센테이지가 60%밖에 안 나왔어요. 3개월 동안 강의 2개 보는 게. 근데 지금 분야별 이 재교육에 대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40분짜리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봐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의무를 내려놓고 재교육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지고 더 많이 보완하고 할 것은 해서 그렇게 재교육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교육만으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재교육만으로는 포교 역량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부 잘하고 학원 잘 다니고 학교 잘 가서 공부만 잘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학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인성도 필요합니다. 재교육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보완한다고 해서 포교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스피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포교사로서의 어떤 마인드 자세,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조직에서의 화합력, 그 다음에 같이 조직원들끼리 협력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구성원과의 어떤 갈등 해소 등 이런 것들이 또 재교육과 함께 해결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교사 사퇴를 하는 거 보면은 이 포교 현장에서의 힘들고 어려워서 사퇴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원 안에서 조직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포교사들의 자세와 인성 부분이 같이 재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죠. 갱신제도의 문제점,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요. 원로 포교사, 오래된 포교사님에 대한 대우, 그 다음에 연로 포교사, 연세 많이 드신 분에 대한 대우,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롱 포교사, 잠수 포교사 엄청 많습니다. 30% 이상 돼요. 이런 포교사들의 어떤 활용 방안도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포교사단이 조직력이 강화되고 발전이 더 될 거라고 믿습니다. 포교사단에 협업해야 되고 외워해야 되는 종단의 정책의 근거지인 상급기관인 포교원과 총무원 산하기관인 미래본부가 있습니다. 이 미래본부 정책과 포교원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할 자신이 저는 있습니다. 명상센터 건립과 관련한 명상보급은 재교육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생 전법위원회 발족과 승가대학의 어떤 열악함, 그 다음에 열암곡 마애부를 천연을 세우다 이런 부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서울지역단 여러분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교사단장이 되면 회주보살을 자처하겠습니다. 열악한 포교사단의 어떤 살림살이를 단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지인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되도록 화주보살 역할을 하겠습니다. 포교사단의 기존 종무 업무는 종무원과 수석부단장 위주로 실무로 관리토록 하고 저는 대외 업무와 포교사단의 화주보살, 그 다음에 관련 단체에 손을 내밀어서 포교사단이나 살림살이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썽 많은 포교사단장 담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포교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거로 인한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어서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포교사관은 여러 번 있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시를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웠을 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포교사단 미래를 위해서 13대 당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포교 활동 20년 경험으로 포교사단 무브먼트 역할을 다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의 포교사단은 뭐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없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저는 포교 현장 중심으로 포교사단을 운영하겠다 이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에 변화가 너무 빨리 되는데 우리 포교사단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직도 규정도 정비하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재도 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팀 구조조정 했는데 팀 구조조정은 본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단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에서 팀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인원을 10명 하든지 20명 하든지 그거는 지역단의 일이지 본단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5대 뭐 업무까지 있는데 임무까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 활동 보고서 폐지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써봤지만은 팀 활동 보고서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팀장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대부분 60대까지 있는데 이거 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개인 활동 보고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교사 건강복지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만 내고 활동만 하지 포교사단에서 뭔가를 피드백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는 거라고 딱 보면은 상장 하나 주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상장 받으면은 거기에 뭐 연금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포교사들에게도 뭔가를 보탬을 주겠다 해서 우리 모범 포교사 뽑아서 해외 순례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외 체육 행사도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상생 직거래 장터도 만들겠습니다. 불교 문화 지킴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포교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뭐 김영사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콘텐츠가 많습니다. 문체부하고 활동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 해서 안 할 뿐입니다. 이 자원을 왜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도 제가 발굴해서 우리 문화 지킴이에 대한 활동도 하겠습니다. 또 우리 포교사단의 IT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포교사점, 특히 포교사점 여기 QR코드를 심어서 우리 항상 어디 가면은 전명하다가 시간당 전명. 제가 2004년에 포교사였는데 아직까지 전명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쓸데없는 시간, 우리가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QR코드 넣으면은 띡띡 하면 태그하면은 끝나버릴 것 같아요. 뭘 그걸 전명하고 있습니까? 줄 쫙 써가지고. 이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정견 발표가 잘 끝났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우리 세 분 고생하셨으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